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68세 김영철 씨의 눈빛은 무겁습니다. 한때는 아내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일터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던 그였지만 이제는 내가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었구나 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부부간에 따뜻했던 순간은 희미해지고 아내와의 대화는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내의 미소와 손길이 그리운 날들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는 단 7일 만에 약도 수술도 없이 오직 간단한 자연 방법으로 잃었던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하루 3초, 특정 포인트를 누르는 것만으로 아내가 당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잠든 힘을 깨우는 비밀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박세훈, 30년 넘게 한의학으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의사이자 AI 건강 전문가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단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여러분 같은 분들과 비밀을 나누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깨달은 한 가지는 나이는 결코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몸속 깊은 곳에 잠든 스위치가 켜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스위치를 찾아드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66세 정수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 후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아내와의 거리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 우연히 제 진료실을 찾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2번, 3초씩 특정 포인트를 누르는 것,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전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정말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수영 씨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과학과 한의학이 뒷받침하는 3가지 원천 포인트, 그리고 하루 3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골든 활성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생명력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닌 여러분 몸속에 이미 있는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비밀을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잠든 힘을 깨우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나이 들면 남자의 힘은 자연스레 줄어드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한의사로 또 AI 건강 전문가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남성 기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 잠든 스위치가 켜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스위치를 찾고 누르는 법만 알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 박세훈이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테스토스테론만 높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65세 최민수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케겔 운동을 하고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었어요. 처음엔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몇 주 지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죠. 문제는 근본적인 스위치를 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민수 씨처럼 많은 분들이 겉만 다루려다 본질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남성의 힘을 기, 퀴, 혈, 애시의 신장, 신의의 조화로 설명합니다. 기는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 혈은 혈액순환이죠. 그리고 신장은 생명력의 근원, 즉 몸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약을 먹어도 효과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재호 씨는 퇴직 후 기운이 떨어지고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어가던 분이셨어요. 그는 한의원에 와서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내와 눈도 잘 못 마주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재호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몸속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어요. 이제 서양의학 관점도 잠깐 살펴볼까요? 남성의 힘은 단순히 근육이나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의 탄력, 질산화질소의 분비, 신경 반사의 민감도가 모두 어우러져야 합니다. 질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혈액이 생식기로 원활히 흐르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경 반응이 느려지면 이 흐름이 막히죠. 67세 박종민 씨는 이런 문제를 겪었어요. 그는 비아그라 같은 약을 시도해봤지만 부작용 때문에 포기했죠. 약 없이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그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몸이 이미 가진 힘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케겔 운동이나 건강기능식품만으로는 N 부족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들은 겉을 다듬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몸속 깊은 곳, 원천 포인트를 자극해야 시작됩니다. 이 포인트는 한의학에서 기와 혈이 만나는 핵심 지점. 서양의학으로 보면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곳이에요. 최민수 씨는 이 원천 포인트를 자극하는 법을 배운 뒤 단 10일 만에 아내와의 대화가 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요즘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천 포인트는 마치 잠긴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회음혈, 관원혈, 태계혈로 부르며 이 세 곳을 자극하면 기와 혈이 조화를 이루고 신장의 에너지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서양의학적으로도 이 지점들은 혈액순환과 신경 반응을 촉진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김동현 씨는 매일 이 포인트를 3초씩 자극한 뒤 골반이 따뜻해지고 힘이 생기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약도, 주사도 없이 오직 자신의 손으로 만든 변화였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원천 포인트가 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힘을 깨울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쉽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저와 함께 60대, 70대에도 당당한 남성으로 돌아갈 준비 되셨나요? 다음으로 이 세 가지 원천 포인트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자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몸속에 잠든 힘을 깨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세 가지 원천 포인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바로 회음혈과 관원혈입니다. 이 두 지점은 마치 몸속 에너지의 문과 저장고 같은 곳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자극하면 기와 혈이 생식기로 원활히 흐르고 생명력이 되살아난다고 봅니다. 서양의학적으로도 혈액순환과 신경 반응을 촉진하는 핵심 영역이죠. 이 포인트를 단 3초씩 하루 2번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이 포인트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회음혈부터 시작합시다. 이곳은 골반 바닥, 항문과 생식기 사이에 자리 잡은 아주 특별한 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회음혈을 기와 혈이 생식기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혈관이 열리고 에너지가 골반 전체로 퍼져나가죠. 70세 이재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재호 씨는 은퇴 후 몇 년간 기운이 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도 어색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죠. 매일 아침 회음혈을 3초씩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회음혈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뼈 사이, 항문과 생식기 중간쯤을 엄지나 검지로 가볍게 눌러보세요. 살짝 따끔하거나 따뜻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찾은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마치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듯 3초간 꾹 누르고 놓으면 됩니다. 이재호 씨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일주일 만에 전화로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골반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아내가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간단한 자극이 그의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회음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신경 반응을 깨웁니다. 단기적으로는 골반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장기적으로는 자신감과 생명력이 차오르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관원혈로 넘어가 볼까요? 관원혈은 배꼽 아래 약 3cm,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의학에서 원기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창고로 불립니다. 전신의 에너지를 모아 생식기와 골반으로 보내는 핵심 지점이죠.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는 복부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곳이라 자극 시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66세 정수영 씨는 이 관원혈 자극으로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는 퇴직 후 늘 피곤하고 아내와의 스킨십도 줄어들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에게 저녁 식사 후 관원혈을 3초씩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관원혈을 자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누워서 배꼽 아래 3cm 지점을 찾으세요. 손가락 2개를 모아 부드럽게, 깊게 숨을 내쉬며 3초간 눌렀다가 놓습니다. 정수영 씨는 이 루틴을 매일 저녁 반복했어요. 10일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전했죠. 박사님,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고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내가 당신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관원혈 자극은 전신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특히 생식기 주변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이로 인해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부부관계에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포인트. 회음혈과 관원혈은 서로 보완하며 작용합니다. 회음혈은 골반으로 가는 문을 열고 관원혈은 그 문으로 보낼 에너지를 모아줍니다. 하루 2번, 아침에 회음혈, 저녁에 관원혈을 각각 3초씩 자극해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듯, 저녁에 따뜻한 차를 마시듯 자연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68세. 윤상호 씨는 이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아내와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이 포인트들을 자극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멍이 들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강도를 낮추세요. 그리고 과식하거나 공복일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벌써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아직 한 가지 원천 포인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장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마지막 포인트. 태계혈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제 3가지 원천 포인트의 마지막 태계혈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지점은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든 생명력을 깨우는 열쇠 같은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태계혈을 신장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입구로 봅니다. 신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원적인 힘, 즉 생명력의 뿌리를 다스리는 핵심이에요.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는 혈액순환과 신경 반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단 3초, 하루 2번 이곳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부부 관계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동작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태계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발목 안쪽, 복사뼈, 바로 아래 오목한 곳을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며 약간의 따끔함이나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지점이 바로 태계혈입니다. 67세 박종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종민 씨는 은퇴 후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는 제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요즘 아내와 대화도 줄고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박종민 씨, 매일 아침과 저녁 태계혈을 3초씩 눌러보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단 3일 만에 전화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몸에 힘이 도는 느낌이에요. 태계혈을 자극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목 안쪽을 찾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태계혈을 부드럽게, 마치 가볍게 두드리듯 3초간 눌렀다가 놓습니다. 이때 깊은 호흡이 중요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누를 때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쉬며 몸속 에너지가 발목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호흡은 기와 혈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신장의 에너지를 전신으로 퍼뜨립니다. 박종민 씨는 이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그는 웃으며 제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와 손을 잡는 게 다시 자연스러워졌어요. 왜 태계혈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이 신장의 에너지, 즉 원기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입구라고 봅니다. 신장이 활성화되면 전신의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죠. 서양의학적으로도
태계혈 주변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 자극하면 혈류가 촉진되고 신경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69세. 김영수 씨는 태계혈 자극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따뜻해지고 특히 골반 쪽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아내와의 스킨십도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작은 동작이 그의 삶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효과를 넘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태계혈을 자극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멍이 들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강도를 낮추세요. 부드럽게, 마치 친구와 가볍게 손을 맞잡듯 누르는 게 좋아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3초씩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과식하거나 공복일 때는 피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도하세요.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 주세요. 71세 최병철 씨는 처음엔 너무 열심히 눌렀다가 피로를 느꼈지만 적당한 강도로 바꾼 뒤 몸이 균형을 찾았다고 했어요. 태계혈은 회음혈, 관원혈과 함께 3가지 원천 포인트의 완성입니다. 이 세 지점은 마치 몸속 에너지의 삼각형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생명력을 끌어올립니다. 회음혈이 문을 열고, 관원혈이 에너지를 모으고, 태계혈이 그 힘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거죠. 이 루틴을 시작한 68세 윤상호 씨는 2주 만에 아내와의 대화가 늘고 아침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이 세 포인트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음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이제 3가지 원천 포인트의 마지막 태계혈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지점은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든 생명력을 깨우는 열쇠 같은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태계혈을 신장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입구로 봅니다. 신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원적인 힘, 즉 생명력의 뿌리를 다스리는 핵심이에요.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는 혈액순환과 신경 반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단 3초, 하루 2번 이곳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부부 관계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동작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태계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발목 안쪽, 복사뼈, 바로 아래 오목한 곳을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며 약간의 따끔함이나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지점이 바로 태계혈입니다. 67세 박종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종민 씨는 은퇴 후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는 제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요즘 아내와 대화도 줄고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박종민 씨, 매일 아침과 저녁 태계혈을 3초씩 눌러보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단 3일 만에 전화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몸에 힘이 도는 느낌이에요. 태계혈을 자극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목 안쪽을 찾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태계혈을 부드럽게, 마치 가볍게 두드리듯 3초간 눌렀다가 놓습니다. 이때 깊은 호흡이 중요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누를 때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쉬며 몸속 에너지가 발목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호흡은 기와 혈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신장의 에너지를 전신으로 퍼뜨립니다. 박종민 씨는 이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그는 웃으며 제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와 손을 잡는 게 다시 자연스러워졌어요. 왜 태계혈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이 신장의 에너지, 즉 원기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입구라고 봅니다. 신장이 활성화되면 전신의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죠. 서양의학적으로도 태계혈 주변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 자극하면 혈류가 촉진되고 신경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69세 김영수 씨는 태계혈 자극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따뜻해지고 특히 골반 쪽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아내와의 스킨십도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작은 동작이 그의 삶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효과를 넘어 부부 사이의 따뜻한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태계혈을 자극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멍이 들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강도를 낮추세요. 부드럽게, 마치 친구와 가볍게 손을 맞잡듯 누르는 게 좋아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3초씩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과식하거나 공복일 때는 피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도하세요.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 주세요. 71세 최병철 씨는 처음엔 너무 열심히 눌렀다가 피로를 느꼈지만 적당한 강도로 바꾼 뒤 몸이 균형을 찾았다고 했어요. 태계혈은 회음혈, 관원혈과 함께 3가지 원천 포인트의 완성입니다. 이 3지점은 마치 몸속 에너지의 삼각형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생명력을 끌어올립니다. 회음혈이 문을 열고 관원혈이 에너지를 모으고 태계혈이 그 힘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거죠. 이 루틴을 시작한 68세 윤상호 씨는 2주 만에 아내와의 대화가 늘고 아침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이 3포인트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음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이제 여러분은 골든 활성, 루틴의 힘을 아셨죠? 태계혈, 관원혈, 회음혈을 하나로 연결해 몸속 에너지를 깨우는 이 방법은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과적인 루틴일수록 안전하게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는 30년 넘게 한의사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루틴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가이드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루틴을 편안히 그리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이 루틴을 할 때 절대 피해야 할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식하거나 공복일 때는 자극을 삼가세요. 배고프거나 배부른 상태에서 포인트를 누르면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72세 김동현 씨는 처음 이 루틴을 배운 뒤 너무 열심히 하려다 과식 직후에 자극을 했어요. 그는 며칠 뒤 제게 전화로 말했죠. 박사님, 뭔가 몸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리라고 조언했어요. 그 뒤로 그는 적절한 타이밍에 루틴을 시작했고 몸이 균형을 찾았다며 웃더군요. 그러니
여러분도 식사 후엔 잠시 여유를 두고 배고픔이 심할 때도 간단히 간식을 먹은 뒤 시작해보세요. 다음으로 격한 운동이나 음주 직후는 피하세요. 운동이나 술은 몸의 혈류와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때 포인트를 자극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69세 이영수 씨는 평소 즐기던 등산 후 곧바로 루틴을 시도했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는 제게 박사님, 제가 너무 무리했나요? 라며 물었죠. 저는 그에게 운동 후 최소 30분은 쉬고 술을 마신 날은 루틴을 건너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편안한 상태에서 루틴을 실천했고 몸이 훨씬 가볍고 안정감이 생겼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몸이 피로하거나 과도하게 자극받은 상태에선 잠시 멈추세요. 강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포인트를 누를 때는 멍이 들거나 통증이 남을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마치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듯 3초씩 눌러주세요. 70세 최병철 씨는 처음엔 더 세게 해야 효과가 크겠지라며 강하게 눌렀다가 며칠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게 찾아와 박사님, 제가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최병철 씨, 부드럽게 사랑하듯 누르세요. 그 뒤로 그는 강도를 낮췄고 10일 만에 골반이 따뜻해지고 힘이 생긴다며 기뻐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몸이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로 시작하세요. 빈도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엔 태계혈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저녁엔 관원혈과 회음혈로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67세 박종민 씨는 처음엔 하루에 5번씩 시도했지만 오히려 피로가 쌓였어요. 그는 제게 박사님, 더 많이 하면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에게 박종민 씨,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하루 2번, 3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조언했어요. 그 뒤로 그는 루틴을 적절히 조정했고 몸이 가볍고 아내와의 대화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욕심내지 말고 하루 2번, 3분씩만 투자해보세요. 특히 심장병,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루틴은 안전하지만 만성질환이 있다면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71세 김민수 씨는 고혈압이 있었지만 의사와 상담 후 루틴을 시작했어요. 그는 2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아내와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어요. 반면 상담 없이 무리했던 한 환자는 어지러움을 호소했죠. 그러니 건강 상태가 특별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 루틴은 강력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에너지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68세 윤상호 씨는 처음엔 하루에 여러 번 시도하며 빨리 효과를 보려 했지만 오히려 피로감이 쌓였어요. 그는 제게 박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며 물었죠. 저는 그에게 윤상호 씨, 몸도 마음도 천천히 준비가 필요해요. 꾸준히, 적당히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하루 2번으로 조정했고 몸이 균형을 찾고 아내와의 스킨십도 늘었다며 웃었어요. 이 루틴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지만 안전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빛을 발합니다. 마치 정성스레 꽃을 가꾸듯 부드럽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도 김동현 씨처럼 균형을 찾고 정수영 씨처럼 아내의 미소를 되찾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 루틴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으로 식단과 생활 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이제 여러분은 골든 활성 루틴으로
몸속 에너지를 깨우는 법을 아셨어요. 하지만 이 활력을 오래 유지하려면 일상 속에서 몸을 뒷받침해주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식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균형 있게 만들며 생명력을 북돋아 준다는 걸 아시나요? 한의학에서는 음식은 약이라고 하죠. 서양의학에서도 혈액순환과 에너지 대사를 돕는 영양소가 생명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부부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지 함께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부터 소개할게요. L-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이 풍부한 음식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혈류를 촉진합니다. 대표적인 게 연어와 수박, 그리고 견과류예요. 연어는 오메가3도 풍부해 혈관 건강에 최고죠. 69세 이영수 씨는 매주 연어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연어를 먹은 뒤 혈관이 뻥 뚫린 느낌이에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수박은 시트룰린이 많아 혈류를 개선하고 견과류는 아몬드나 호두처럼 L-아르기닌을 공급해줍니다. 이영수 씨는 아침에 호두 한 줌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한 뒤 아침에 힘이 솟는다며 웃었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혈관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67세 박종민 씨는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 식탁에 올렸어요. 그는 한 달 뒤 제게 전화로 말했어요. 박사님, 고등어를 먹으니 피로가 덜하고 아내와 대화할 때 기운이 생겨요. 고등어는 구이로 먹거나 찜으로 부드럽게 조리해도 좋아요. 정어리는 통조림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죠. 예심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혈관과 에너지를 살려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익숙한 생강과 마늘도 강력한 동맹군이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마늘은 혈관을 깨끗이 하고 질산화질소 생성을 돕죠. 70세 최병철 씨는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게 박사님, 생강차를 마시니 몸이 따뜻해지고 아내와의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라고 했어요. 약한 고추도 혈류를 돕는 좋은 향신료입니다. 너무 매운 고추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약간 매콤한 정도를 추천드려요. 최병철 씨는 고추를 넣은 찌개를 먹은 날 몸에 열기가 도는 느낌이라며 웃었죠.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고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고기류는 되도록 줄이세요. 68세 윤상호 씨는 예전엔 삼겹살과 기름진 안주를 즐겼지만 식단을 바꾼 뒤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그는 박사님, 기름진 음식을 줄이니 몸이 가볍고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도 절대 피해야 해요. 술과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호르몬 균형을 망칩니다. 윤상호 씨는 음주를 줄인 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아내와의 대화가 더 즐거워졌다고 했어요.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식사 후 3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있기보다 가볍게 허리를 돌리거나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71세 김민수 씨는 식사 후 3분 스트레칭을 추가한 뒤 몸이 더 유연해지고 골반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내는 당신이 요즘 젊어 보인다 며 손을 꼭 잡아줬다고 하더군요. 이 작은 습관이 혈액순환을 돕고 골든 활성 루틴의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해줍니다.
이 음식들은 비싼 보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들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어 한 조각, 호두 한 줌, 생강차 한 잔.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몸과 부부 관계를 따뜻하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도 이영수 씨처럼 혈관이 뻥 뚫리는 느낌, 그리고 아내의 미소를 되찾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음으로 이 효과를 더 오래, 더 강력하게 유지할 생활 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단 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이제 여러분은 골든 활성, 루틴과 혈액순환을 돕는 식단의 비밀을 아셨어요. 하지만 이 활력을 오래 유지하려면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생명력이 샘솟는다고 하죠. 서양의학에서도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호르몬과 혈류를 균형 있게 만든다고 봅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북돋고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 함께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수면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매일 실 8시간의 깊은 잠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71세 최병철 씨는 예전엔 밤늦게 TV를 보며 잠드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무거웠어요. 그는 제게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털어놓았죠. 저는 그에게 최병철 씨,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7시간은 꼭 자고요 라고 조언했어요. 그는 잠드는 시간을 10시 반으로 바꾸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었죠. 2주 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수면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시겠어요? 다음은 가벼운 운동, 특히 아침 15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관을 열고 골반과 고관절의 혈류를 촉진해요. 68세 윤상호 씨는 퇴직 후 집에만 있다가 점점 기운이 떨어졌어요. 그는 제게 박사님, 몸이 무겁고 아내와 산책도 귀찮아요 라고 했죠. 저는 그에게 윤상호 씨, 아침에 15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아내와 함께라면 더 좋고요 라고 했어요. 그는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아내와 손잡고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죠. 한 달 뒤, 그는 전화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박사님, 걷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아내와 대화가 늘었어요. 요즘 아내가 저를 보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15분만 걸어보세요. 고관절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은 골반과 연결되어 있어 유연하게 움직이면 혈류가 활발해지고 골든 활성 루틴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70세 김민수 씨는 골든 활성 루틴을 하면서도 골반이 좀 뻣뻣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김민수 씨, 하루에 3분 고관절 스트레칭을 추가해보세요 라고 조언했죠. 그는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벌리고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10일 뒤, 그는 박사님, 골반이 부드러워지고 루틴을 할 때 힘이 더 잘 느껴져요 라고 했어요. 그의 아내는 당신이 요즘 젊어 보인다며 손을 꼭 잡아줬다고 하더군요. 고관절 스트레칭은 앉아서, 서서, 심지어 TV를 보며 할 수 있어요. 간단히 다리를 흔들거나 허리를 돌려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생명력에 큰 적을 물리치는 열쇠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을 망치고 혈관을 긴장시키죠. 69세 이재호 씨는 퇴직 후 경제적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어요. 그는 박사님, 머릿속이 복잡해서 루틴을 해도 효과가 덜한 것 같아요 라고 했죠. 저는 그에게 이재호 씨, 하루 5분, 깊은 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는 아침에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했죠. 2주 뒤, 그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내와의 대화가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했어요. 명상은 어렵지 않아요. 조용한 곳에서 숨을 5초간 들이마시고 5초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스트레스가 줄면 루틴의 효과가 더 빛을 발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해요.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67세 박종민 씨는 새벽 1시까지 드라마를 보던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무기력했어요. 그는 제게 박사님, 잠을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죠. 저는 박종민 씨, 호르몬은 밤에 쉬어야 제대로 만들어져요 라고 답했어요. 그는 10시 반 취침을 목표로 바꿨고 3주 뒤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지고 아내와의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핸드폰을 30분 일찍 내려놓아 보세요. 이 모든 습관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7시간 수면, 15분 걷기, 3분 스트레칭, 5분 명상.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생명력을 지키고 아내와의 따뜻한 순간을 늘려줄 거예요. 여러분도 최병철 씨처럼 몸이 가벼워지고 윤상호 씨처럼 아내와의 대화를 늘리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다음으로 이 활력을 영감과 함께 마무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습관 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자, 이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골든 활성 루틴과 식단, 생활 습관의 비밀을 통해 몸속 잠든 힘을 깨우는 법을 배웠어요. 이 모든 게 복잡하거나 멀게 느껴지셨다면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70세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는 7일간 이 루틴을 실천한 뒤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요즘 우리 집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이 루틴은 간단합니다. 아침과 저녁 3분씩 태계혈, 관원혈, 회음혈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연어와 호두, 생강차로 혈관을 깨우고 15분 걷기와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아내와의 따뜻한 순간을 되찾아 줄 거예요. 68세 윤상호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웃는 날이 늘었다고 했어요. 이런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7일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3분씩 루틴을 실천하고 느낀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졌는지, 아내와의 대화가 달라졌는지 작은 메모로 남겨보는 거예요. 66세 정수영 씨는 메모를 보며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며 놀랐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3일째 했는데 몸이 따뜻해졌어요. 같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박세우는 30년 넘게 한의사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나이는 결코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생명력을 깨우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비밀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따뜻한 부부 관계를 위해 더 많은 비밀을 나눌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